법적 보호 없는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당신이 꼭 봐야 할 영상. 저희 모두는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인생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빨간색, 파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릴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있어요. 인생은 수많은 결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한 결정의 결과를 오늘 나의 삶에서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담배를 피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담배를 피웠어요. 수년이 지난 오늘 그 사람이 폐암에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한 결정이 있어요. 그 결정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유학을 할 때 독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갔고 우연히 낙태를 경험하신 독일인에게 낙태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연히 들었던 그 강의 내용을 놀랍게도 저는 아직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마친 후 저는 10년 동안 중국의 한 대학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싱글이었고 또 교직원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저희 집에 늘 왔었습니다. 저희 과에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 그 나이대 관심사가 연애였고 연애의 끝은 대부분 고통이잖아요. 그런 연애 지옥에 빠져있는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개인적으로 가끔씩 낙태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훗날 학생들로부터 낙태에 대한 개인 강의를 해주었던 게 자신의 삶에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제3자로서 낙태 찬반 토론하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제가 딸같이 예뻐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법적 보호가 없는 성적인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결정을 감히 하기 전에 그 결정의 열매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그 결정의 결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 부족한 영상이 그런 작은 도구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남친과 또는 애인과 법적 보호 없는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당신이 꼭 봐야 할 영상 가로 열고 낙태입니다. 법적 보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회는 결혼과 가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자녀를 출산해야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또는 대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졌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불이 붙었어요. 당신은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어요. 당신의 가장 큰 착각은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단언컨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인데 한 사람은 단지 욕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일 수 있다는 근거는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어져요. 진짜 사랑하면 참고 기다려줘요. 진짜 사랑한다면 책임져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침대로 끌고 간다. 그렇다면 당신을 육체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겠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책임져 주겠죠. 그런데 낙태를 종용해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병원비도 대주지 않아요. 성관계는 같이 했는데 왜 낙태를 하는 그 힘든 순간에 많은 여성들이 혼자 감내하고 있을까요? 성관계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피임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효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 없이 성관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기가 임신되는 것이죠. 그냥 육체적 쾌락을 즐겼을 뿐인데 아이에게 묶여 평생 아빠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할까요? 사랑은 단지 설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섹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욕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낙태를 경험했던 독일인의 낙태 강의를 제가 제 학생들에게 했듯이 법적 보호가 없는 성적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는 성관계, 그 결정 후에 얻을 열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그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낙태를 종용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유리컵이 산산이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관계는 산산이 깨지게 됩니다. 법적인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당신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당신의 남친이나 애인은 낙태를 종용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즉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기에는 이른 나이인 것이죠. 이른 나이라면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테고요. 반듯한 직장이 없을 수 있기에 평생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피해 도망갈 가능성이 많고요. 사랑을 믿었던 당신에게 거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에게 얻고자 했던 그 최고치, 섹스를 다 얻었고 당신에게 남은 것은 책임지는 일일 뿐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죠.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낙태를 하면 그 파트너와의 관계는 산산이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남친이 낙태를 종용했어요. 잠수타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낙태를 했어요. 그 남친이나 애인과 다시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낙태 후 여성들은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는데요. 그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파트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평생 가는 분노와 배신감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죠.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혼자였어요. 사랑의 열매라고 믿었어요. 그 열매를, 그 아기를 죽이라고 종용했어요.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파트너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파트너를 앞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낙태 후 그 모든 것을 떠나 파트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관계가 좋은 사랑의 관계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 보호가 없는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당신의 육체에 엄청난 상처를 남깁니다. 안 익은 열매를 따면 열매를 맺고 있던 가지가 훼손됩니다. 사과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과나무는 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한 생명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사과가 잘 익었잖아요. 사과가 잘 익으면 금방 쉽게 따집니다. 그런데 안 익은 열매를 따보셨나요? 잘 안 따집니다.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가지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안 익은 열매를 따다가 가지까지, 나무까지 심하게 훼손되곤 합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본다면요. 열매는 아기고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 자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익은 열매니까 작은 태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태아도 8주에서 10주경에는 머리, 눈, 코, 귀가 뚜렷해지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완전히 분리되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한다는 것은 도구를 넣어서 자궁 속의 태아를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낙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자궁 경관을 강제로 벌려야 합니다. 경관을 강제로 확장할 경우 자궁 경관 근육이 파열될 수 있고 자궁 경관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17세 이하의 여성들은 자궁 경관이 아직 성숙하고 있는 상태죠. 아직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자궁 경관이 손상되면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궁 안 태아는
도구가 들어올 때 안 죽으려고 반사적으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도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궁 속의 태아를 죽이고 그 조각들을 긁어내거나 흡입하는 과정에서 자궁벽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 익은 열매를 떼어내야 하니까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 자궁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절을 여러 번 했다면 어떨까요? 진짜 배우자를 만나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기를 정말 갖고 싶을 때 불임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왕왕 듣습니다. 요즘은 낙태하는데 알약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알약이 항암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용 후 복통이 너무 심하고 출혈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요. 초음파시 아직도 태아가 살아있어서 다시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항암제라는 것은 정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항암제는 매우 강력한 약물로 간,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낙태 알약은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나 건강 문제를 가지게 할 수 있고요. 알약으로 임신 중절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세 번째는 법적 보호가 없는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고 낙태를 하면 당신의 영혼에 엄청난 상처가 남습니다. 저에게 낙태 강의를 해준 독일인 여성은 낙태 후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이 자신을 낙태 반대 강의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낙태의 심리적 영향이라는 문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낙태 후 40%에서 60%의 여성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데요. 55%의 여성이 낙태 후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44%의 여성이 낙태 후 신경쇠약에 걸리고요. 36%의 여성이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31%의 여성이 낙태 후 후회하고요. 11%의 여성이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임신 중절자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악몽을 꾸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낙태 후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 팩트이고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소중한 당신이 법적 보호 없는 성관계를 맺음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당신의 육체 또는 영혼에 엄청난 상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맑은 당신이 잠깐의 기쁨을 위해, 잠깐의 쾌락을 위해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그 뻔한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낙태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내가 숨 쉬어야겠다. 내가 지구에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당신이 결정해서 태어났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과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가 내게 생명을 주셨듯 창조주가 당신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저는 생명인 것 같아요. 당신이 살기를 원했듯 당신에게 매달려 있는 그 태아도 살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을 줄 수 없다고요? 창조주는 그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은 그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